자, 오늘도 추천 및 분석 등 다양한 의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 분들은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 이렇게 뜹니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카페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요. 추천 일자,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최고 수익률, 승패, 여부, 승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업데이트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고, 21년도 최종 합계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합계 3624.83% 기록했고요.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를 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넘어와서 현재 6월달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6월달까지 합계를 보시면 6931.11%고요. 374승 17패 391개 표본 95%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은 오늘 자정안으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종목들 좀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업데이트해서 자정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추천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상지 카일룸 그리고 오파스넷 두 종목 살펴볼 겁니다. 오파스넷도 굉장히 변동이 크고 상지 카일룸 역시 뭔가 좀 주요한 순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이슈 먼저 보고 차트적인 부분이나 향후 대응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상지 카일룸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1196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억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변동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제 기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상지 카일룸에 대해서 기업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일단 뭐 대충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빌라라든지 주택, 뭐 타운하우스 건축 등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일단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좀 컨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지 카일룸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나 전기 공사 사업, 뭐 정보통신 구축망 사업, 홈 네트워크,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시설, 그래서 뭐 강남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사무용 빌딩, 사업 건설 등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 상지 리치빌 카일룸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고급 빌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수주가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최근 기사로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아파트값 관련 내용도 있고 또 수주 내용도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수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일 것이고요. 단순 건설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에 따른 시너지. 앞으로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 짓는데 한두 달 만에 짓는 게 아니고 몇 달씩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기 주가는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상지 카일룸은 크게 오르지는 못해도 박스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왔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렇게 박스권을 나눠봤을 때 기존 흐름상 대략 한 1000원 구간, 이 언저리 부근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 포인트가 형성이 됐었고, 좀 올라오면은 뭐 2000원이라든지 3000원 부근까지 상단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었습니다. 즉 그냥 단순 박스권 매매만 해도요, 1000원 정도에 사서 좀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1500원으로 잡고 매매를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매매를 좀 할 수 있었겠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패턴이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리면 주요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상지 카일룸 역시 뭐 1000원 부근이긴 하지만 좀 올라왔죠. 어쨌든 하단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주식들은 전 고점,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 이 천장 부근을 돌파하기 위한 다분한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특정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슈팅이 나와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패턴도 저희가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좀 밀렸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일로 올라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패턴들 보시면 돼요. 천장을 한번 형성하면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뚫으면 가고요. 또 뚫지 못하면 밀리는 거죠. 네, 강하게 뚫지 못했으니까 밀리는 거고, 또 이때 하단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돌파하니까 또 간 거고요. 밀렸고. 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단 뭐 대응 방법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고 이평 밀집밴드 저항 구간 속에 있는데, 가능하면 밀릴 때마다 좀 주워 가시는 전략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그냥 나온다면 1500대 이 부분까지 1차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강하게, 매우 강하게 돌파 마감을 해줄 때는 급등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단기 저항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밀리면 담아가시라 라는 전략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보고 1500, 2000 차익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연이 있어 보이는 종목인데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체크를 좀 할 텐데, 최근 흐름은 N자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천장에 해당하는 이때나 이때 이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심어지고 있고요. 웨이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슈팅과 폭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종목들이 이제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급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급락이 또 나오고 그 종목은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진폭의 차이일 뿐 급등락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 다만 이 진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오파스넷입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됩니다. 754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업을 보시게 되면 업종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유지 보수도,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통신 장비 제조, 별정 통신 사업 등등 통신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슈라고 보기 참 애매하긴 한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별의 순간이 한번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관련주로서 한동훈 관련주로서 오파스넷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 관련주인데 글쎄요, 이게 좀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들 제약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없어졌나요? 우리로 시작하는 이제 기업들이 민주당 관련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종목명이 팜젠사이언스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진짜 이거는 극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다 대선식이에요. 대선 시점. 그러니까 이 대선주들은 사실 밀리면 그냥 담아가면 돼요. 밀리면 담아오고 밀리면 담아오고. 근데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하단에 위치하고 주가가 보통 뭐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데, 대선 관련주들이 언제 시작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미리 움직이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럴 때 미리 움직여요.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대선이 끝났지만 움직여요. 그거를 저희가 먹으려고 하면 잔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크진 않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지금 대선 이슈로 떠오르는 건 맞는데, 이거는 단기 파동이지 뭐 10배짜리 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대장주로 완전히 형성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대선주를 또 다루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그런 종목들을 또 다루시면 좋다. 확실한 건 약간 초보분들께서, 초보라고 할 순 없고 좀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 무리하게 담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해서
저는 라인을 좀 잡아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일봉 62평 잡습니다. 이탈 마감시 매도. 그러지 않으면 북은 잡아서 슈팅 나올 때마다 차익, 슈팅 나오면 차익, 이런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선주로 당한 그 아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5월 9일날 보면 시가 갭떴다가 훅 밀려버리죠. 이런 거 감당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하한가 가는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탈출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다만 전략적으로 팜젠 사이언스 같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은 그냥 꽁으로 먹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19년도, 20년도 이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으셨죠? 이게 아무래도 신뢰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이랬는데 또 이럴까? 근데 또 이랬어요. 이게 저는 2010년도 이때 대선 이후부터 이거를 봤고요. 이때 주장한 게 이렇게 됐고 이때 주장한 게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이게 몇 배입니까? 그죠? 저항을 놓고 단순히 한 27,000에서 안정스럽게 25,000 저항 잡는다 라고 했을 때 5,000 라인은 거의 무조건 항상 왔거든요. 5,000 부근에 담아가면 그냥 뭐 5배? 그냥 먹는 거죠. 1, 2년 만에. 네, 이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오파스넷과 뭐 관련이 있는 듯 없는 얘기였는데, 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